당장 옥상에 올라가 빨래나 해오라고. 영자가 오물이 묻은 보따리를 정숙의 머리에 내던졌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그 더러운 보따리 속에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수십 건의 적금 통장, 건물 소유권, 그리고 시댁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이제부터 20년 동안 당해온 모든 것을 되갚아줄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 아침 햇살이 종갓집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온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정숙아. 영자가 거실에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영자가 방바닥에 앉아 더러운 빨랫감들을 보따리에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겉면에는 시커먼 얼룩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라. 영자가 보따리를 정숙의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게 며느리냐? 영자가 보따리를 정숙의 머리에 내던졌습니다. 정숙이 몸을 움츠리며 무거운 보따리를 받아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님. 미안하긴 뭘 미안해. 당장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나 해. 영자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숙인 채 흩어진 더러운 옷가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정숙이 무거운 보따리를 끌어안고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옥상 빨래터에 도착한 정숙이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정숙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 정숙이 깊게 한숨을 쉬며 보따리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하나씩을 세탁기에 넣으면서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숙이 중얼거리며 보따리 천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천이 이상하게 두꺼웠습니다. 정숙이 보따리 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뭔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이 보따리 모서리를 뜯어냈습니다. 천 안쪽에서 방수 처리된 검은 가죽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가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수십 건의 적금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 정숙이 통장 표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통장의 예금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사이에서 영자의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나왔습니다. 이 돈은 오직 너만의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숙이 쪽지를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깊은 곳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가 더 나왔습니다. 정숙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영자가 젊은 시절 정숙의 어머니에게 진 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숙이를 며느리로 들인 것은 탐욕스러운 친척들로부터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정숙이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가장 깊은 곳에서 구식금고 열쇠와 오래된 서류가 더 나왔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정숙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종갓집 부지의 진짜 주인이 정숙의 친정 가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숙이 서류를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영자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이는 뭐하나? 빨래 다 했으면 얼른 내려와. 정숙이 서둘러 모든 물건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를 보따리 천 안쪽에 다시 숨기고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영자가 치매 환자처럼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던가.
여기가 어디지? 성준이 거실로 들어오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가 또 그러시네. 성준이 정숙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모시는 것 말고 할 일이 없어? 정숙이 아무 대답 없이 영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자가 정숙의 손등을 몰래 꽉 움켜잡았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치매 환자 흉내를 내면서 정숙에게 눈신호를 보냈습니다. 제이가 곧 올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절대 보따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성준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화투 좀 치고. 성준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숙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영자가 다시 치매 환자처럼 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더라? 여기가 우리 집 맞나? 하지만 영자의 소나기는 여전히 정숙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보따리의 진실을 깨달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경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이가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이가 영자 앞에 앉으며 짐짓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영자가 치매 환자인 척 멍하게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제이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제이가 정숙의 앞치마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요. 제이가 서류 뭉치를 정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심각해요. 재산 관리를 누군가 해드려야겠어요. 정숙이 서류를 받아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법정 대리인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판단 능력을 잃으셨잖아요. 제가 재산을 관리하겠어요. 제이가 영자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찍으세요. 영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싫어요. 도장 안 찍어요. 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이가 영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영자가 아프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아파요. 정숙이 제이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제이 씨, 너무 세게 잡지 마세요. 언니는 가만히 있어요. 제이가 정숙을 밀쳐냈습니다. 정숙이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제이가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어와요. 대문 밖에서 덩치 큰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정숙과 영자를 번갈아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도장 찍으세요. 영자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이가 손으로 영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제이 씨! 정숙이 일어서려 하자 용역들이 그녀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언니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네요. 제이가 정숙을 내려다보며 냉소했습니다. 성준이 밖에서 돌아와 거실 상황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성준아, 잘 왔다. 어머니 재산 관리 때문에 왔어. 성준이 용역들과 쓰러진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누나가 성공하면 나도 몫이 있지? 제이가 성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남매가 힘을 합쳐야지. 성준이 정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여보, 말 듣기 싫으면 더 큰일 날 거야. 성준이 정숙을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 못지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줘요. 조용히 해. 성준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방 안에서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보따리 천안감을 다시 뜯어보니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성준의 도박 빚 담보 설정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이 이미 제이에게 집안 지분을 모두 저당 잡힌 상태였습니다. 이런, 정숙이 서류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밖에서 제이가 영자의 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문의 열쇠가 어디 있어요? 제이가 영자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열쇠? 무슨 열쇠요? 영자가 치매 환자처럼 대답했습니다. 제이가 영자의 방을 뒤집어 놓고 나왔습니다. 용역들이 정숙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와요. 제이가 정숙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습니다. 제이 씨, 이러지 마세요. 어디 숨겼어요? 가문의 진짜 열쇠. 제이가 정숙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영자가 채워준 은팔찌를 숨기며 저항했습니다. 영자가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척했습니다. 으악, 아이고. 영자가 바닥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제이가 영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그 틈에 정숙이 방안 소형 금고에서 가짜 열쇠를 꺼냈습니다. 가짜 열쇠를 제이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거 찾는 거예요? 제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제이가 가짜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정숙이 영자를 부축하며 지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실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로 끝에서 성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성준이 두 사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여보, 비켜주세요. 재산의 절반만 나한테 줘. 그럼 보내줄게. 정숙이 보따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준의 음주운전 사고합의 문서였습니다. 이것도 원해요?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제이가 지하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가짜 열쇠잖아. 어디 숨겼어? 제이가 정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숙이 바닥에 넘어지며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제이가 정숙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진짜 등기대장 어디 있어? 제이가 정숙의 뺨을 연달아 때렸습니다. 정숙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 제이가 정숙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영자가 제이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제이가 영자를 밀쳐냈습니다. 영자의 머리가 지하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정숙이 영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피를 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닥쳐. 네가 도박빚만 안 줬어도 이런 일 없었어. 제이가 성준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은팔찌의 이음새를 돌렸습니다. 팔찌에서 작은 신호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밖에서 드론이 창문에 접근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서류들을 창문 쪽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뭘 하는 거야? 제이가 정숙의 손에서 서류를 뺏으려 했습니다. 정숙이 지하실 벽에 소화기를 잡았습니다. 비켜요. 정숙이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하얀 가루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앞이 안 보여. 성준이 기침을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정숙이 영자를 안전한 구석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보따리 천으로 영자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제이가 용역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집에 불 지를 거야. 끝까지 안 나오면. 제이 씨, 정신 차리세요. 정숙이 보따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이의 친부 살해 사주 증거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제이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것도 보고 싶어요? 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디서? 어머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제이가 미친 듯이 정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이다. 박 실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지하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제이가 용역들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제이 씨를 체포하세요. 정숙이 서류를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박 실장이 정숙과 영자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살았어요. 제이가 수갑을 차며 정숙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경찰이 제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성준이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영자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정숙이 영자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급차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영자가 미약하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숙이 창밖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박 실장이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이가 몇 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뭐라고요? 고위층 인맥을 동원했나 봅니다. 정숙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이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정숙에게 다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걸로만 연락하세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숙이 핸드폰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영자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숙이 복도에서 기다리며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제이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정숙 씨를 치매 노인 재산 탈취범으로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숙이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영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정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깨어났구나. 영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긴 건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영자가 정숙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제이의 접근 금지 명령이요. 정숙이 안도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재산 보전 처분도 받았습니다. 영자가 일어서며 옷을 정리했습니다. 정숙아, 나를 따라와라. 어디로요? 네가 진짜 주인인 곳으로. 영자가 정숙을 부축해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하는 차에 두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차가 강남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5층짜리 깔끔한 메디컬 빌딩 앞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건물이다. 영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건물이요? 5년 전부터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영자가 정숙의 팔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영자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다. 이분이 진짜 사장님이다. 영자가 정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정숙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숙이 어리둥절한 표호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영자가 관리실 열쇠함을 가리켰습니다. 내 팔찌로 열어봐라. 정숙이 은팔찌를 열쇠함에 맞춰봤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며 함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운영 자금과 인감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네가 고생한 20년의 대가다. 영자가 정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숙이 1층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에 음식점을 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영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1층에 보따리 가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숙이 영자에게서 배운 약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정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영자가 홀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자가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약국 사장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여기서 장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백반을 내놨습니다. 약국 사장이 한 숟갈 떠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어머님께 배운 비법이에요. 그날 오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져 저녁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영자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자가 홀에서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어 정숙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자와 정숙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다. 네가 해낸 거다. 영자가 정숙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싱싱한 채소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이라고 합니다. 식재료 납품업체인가요? 네, 내일부터 신선한 채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이 그의 정직한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이 돌아간 후 영자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정숙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시선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보따리 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정숙이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PD가 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이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이 스튜디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촬영 어땠어? 잘 끝났어요. 강민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가게가 전국에 알려졌네요. 정숙이 창밖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노력한 결과야. 강민이 정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숙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나왔네. 영자가 뿌듯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정숙이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성공했구나. 영자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미국에서 영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국에서도 방송 봤어요. 민우야, 건강하지? 정숙이 화면 속 아들을 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고요. 대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민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숙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이 뒤에서 정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이 정숙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정숙이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 씨, 정숙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강민이 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숙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네. 영자가 박수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축하한다. 세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정숙이 시댁 친척들을 모두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성준의 형들과 그 가족들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형수 중 한 명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정숙이 최고급 한정식을 차려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친척들이 음식을 먹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음식은 어디서 배웠대? 돈 많이 벌겠네. 정숙이 식사가 끝난 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 보시겠어요? 서류에는 친척들의 횡령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성준의 큰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어요.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친척들이 허둥지둥 일어나 나갔습니다. 영자가 정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그날 저녁 정숙이 가게를 정리하며 뿌듯해했습니다. 강민이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정숙이 강민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영자가 액자에 넣은 낡은 보따리를 벽에 걸었습니다. 이 보따리가 우리 인생을 바꿨구나. 정숙이 보따리를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민우가 또 영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리사 되기로 했어요. 정말? 엄마 요리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정숙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숙이 가게에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전시실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액자 속 보따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숙이 휴대폰을 보니 박 실장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이가 가석방됐습니다. 민우가 위험합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정숙이 급히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정숙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우가. 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둘러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이가 민우를 납치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이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려는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강민이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정숙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아들이. 정숙이 오열했습니다. 그때 제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잘 있었어요? 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제이 씨, 민우는 어디 있어요? 궁금해요? 보고 싶으면 영자 어머니의 진짜 유언장 원본을 가져와요.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 보따리 안감 속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24시간 안에 안 가져오면 민우는 죽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박 실장이 정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따리가 독극물 유통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민이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은행에 가니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숙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숙이 은행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자가 그 충격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정숙이 병원에서 영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영자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마비된 손으로 정숙의 가슴팍을 가리켰습니다. 정숙이 속옷 안쪽을 만져보니 작은 은도장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미리 숨겨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강민이 민우를 찾아다니다 킬러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강민도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숙이 병원 복도를 오가며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론은 정숙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가게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숙이 비를 맞으며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제2의 용역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역이 정숙을 막았습니다. 정숙이 빗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널 꼭 구할 거야. 제2의 부하들이 정숙을 끌고 갔습니다. 외딴 폐창고에 감금당했습니다. 제2가 창고에 나타나 정숙의 얼굴에 보따리 천을 씌웠습니다. 빨래나 하던 며느리 주제에 제2가 정숙을 구타했습니다. 정숙이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보따리 천의 냄새를 맡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자가 보따리를 빨라고 한 진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이 창고에 고인 빗물에 보따리 천을 적셨습니다. 천에서 숨겨진 글자들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 위치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제2의 살인 교사 녹취록이 담긴 카드였습니다. 정숙이 SD카드를 찾아 입에 물었습니다. 제2가 둔기를 들고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장내겠어. 제2가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정숙의 머리에 둔기가 내려쳤습니다. 정숙이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보따리가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불길이 창고를 덮치기 직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민이 붕대를 감고 박 실장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정숙아. 강민이 정숙을 안아 올렸습니다. 박 실장이 불길 속에서 보따리 조각을 건져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강민 씨, 괜찮아. 이제 안전해. 강민이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정숙이 입속에서 SD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 박 실장님께. 박 실장이 SD카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제2의 살인 교사 증거가 다 들어있네요. 박 실장이 즉시 전국 방송망에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제2가 과거 영자의 남편을 독살하려 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제2의 실체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저런 악마가. 정숙 씨가 피해자였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즉시 제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2는 민우를 태운 채 해안가 절벽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 헬기가 절벽 위에서 대치했습니다. 정숙이 헬기에서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제이 씨, 민우만은 놔주세요. 제이가 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재산을 다 내놔. 정숙이 모든 재산 포기 서류를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이제 됐죠? 제이가 돈에 눈이 멀어 서류를 잡으려 했습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민우가 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민우가 정숙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제이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무기징역이다. 박 실장이 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이의 모든 조작이 밝혀지며 정숙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언론이 정숙에게 사과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병원에서 영자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숙아. 네, 어머님. 정숙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영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민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했습니다. 다신 떨어지지 말자. 강민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이 법정에서 성준과 시댁 친척들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가문의 모든 지분을 되찾았습니다. 성준이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아, 미안하다. 이제 끝났어요. 정숙이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정숙 수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민우가 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재단 일도 제가 도울게요. 고맙다, 아들. 정숙이 민우를 안으며 눈물 지었습니다. 정숙이 영자의 전통 요리 비법을 국가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가문이 국가적 명예를 얻었습니다. 감옥에서 제이가 정숙이 보낸 보따리 조각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제이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정숙과 영자가 종가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평화로운 차 한 잔을 나누며 기나긴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영자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숙이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3년 후 영자가 정숙의 손을 꼭 잡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봄볕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숙아. 영자의 목소리가 가늘고 약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숙이 영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 빨래는 이제 다 끝났다. 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이 영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장례식이 가문의 전통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숙이 영자가 가장 아끼던 낡은 보따리를 관 속에 넣어줬습니다. 편히 가세요, 어머님. 정숙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6개월 후 정숙이 종가집을 요리 박물관으로 개조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곳이 한국 전통 음식의 메카네요. 관람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정숙과 강민이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아들. 정숙이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정숙과 강민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영자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네요. 강민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정숙이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가 뉴욕에서 보따리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으며 세계적인 셰프가 됐습니다. 엄마 요리를 전 세계에 알렸어요. 민우가 영상통화로 자랑했습니다. 정숙이 매년 영자의 기일마다 보따리를 메고 순례를 다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줬습니다. 성준이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보내주는 최소한의 돈으로 속죄하며 지냈습니다. 정숙이 자서전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를 출간했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이 희망이 됐어요. 독자들이 정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정숙이 시장에서 낡은 보따리를 진 젊은 여자를 봤습니다. 과거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잠깐요. 정숙이 그 여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하시겠어요? 정숙이 그 여자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놨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이 새 비단 보따리에 종잣돈과 편지를 넣어 건넸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보따리를 받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이 건물 1층에 여성 꿈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여성들이 언제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과 강민이 종가집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강민이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가끔 옥상 빨래터에 올라갔습니다. 영자가 보따리를 던졌던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때의 구박이 사랑이었구나. 정숙이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에서 어린 딸 영자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뛰어놀았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환영이 아이 위로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지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20년 동안 당한 모든 고통이 결국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던진 그 낡은 보따리는 단순한 빨래가 아니라 정숙의 새로운 인생을 담은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보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닥쳐올 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 큰 행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정숙이 마지막에 묻듯이 여러분의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원망스러운 현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숙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